중국 거가 너무나도 유럽에서 잘 팔려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어떤 종목이요? 비단. 비단 중국 비단. 중국 비단인데. 실크. 실크죠. 뭔 말 하나 했네. 무시하는 거야. 아니야. 무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영어가 약해서. 김 선생님. 제가 영어가 약해서. 제 잘못이죠. 네. 제 잘못이.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50화 시작합니다. 저희 드디어 50화가 됐습니다. 아. 1년이 다 됐다는 거죠? 거의 네. 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뭐 쉰 적도 있었고 제가 코로나도 중간에 걸렸었죠. 그렇죠. 네. 3, 4월 그리고 이 방송은 장원이 형은 머릿속으로는 꽤 오랫동안 구상을 네, 했었고 어떤 여사 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오래 하다가 재원 쌤으로 결정 나와서 너무 잘 된. 네. 사실 이제 그 전에 저는 이제 다른 그 예쁜 여자 역사 쌤을 추천했었거든요. 저도 추천합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예쁜 분이고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실력은 보지 않고요. 음소거 해놓고 화면만 보고 그분 해달라고. 그분 해달라고 제가 장원이한테 얘기했는데. 그분을 제친 거예요? 예. 역사 쌤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지만 기분 좋으시라고 예, 드리면 예. 지금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사 쌤들이랑은 다 접촉을 했었어요. 다 제낀 거야. 다행이네요. 그럼 어떤 매력 포인트가? 제일 싸가지고. 입금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출연료가 얼마인지 몰랐어요. 유일하게 안 물어보시더라고. 안 물어봤어요. 유일하게 안 물어보시더라고. 관심 없어. 유일하게 안 물어보시더라고. 어련히 주시겠거니. 네, 그렇죠. 농담이고 안 그랬고 저는 좀 오히려 다른 데서 안 보였던 젊은 선생님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서민 씨가 또 추천해서 나오신 방송을 봤는데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로 하자고 제가 연락을 드렸죠. 네, 그리고 배상훈 쌤은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고 역사 쌤만 결정이 되면 배상훈 쌤을 모셔서 이제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창석 씨는 또 시사평론가니까 시사 이야기 곁들이고 그래서 하면 다방면의 이야기가 좀 역사 이야기 곁들여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구상하는데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구상을 굉장히 좀 오래 하셨던 것 같고 결국은 좀 걱정을 시작할 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아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 2화 할 때 장원이 형은 이 프로그램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제작자의 마인드로 앉아있어. 출연자인데 제작자의 마인드로 앉아있으니까 내가 옆에 있는데도 원래 안 그러는 형인데 너무 약간 뭐지? 불안해. 긴장하고. 힘들어가 있고 막. 그리고 내가 뭐 하나 터뜨리면 그걸 너무 의지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 5화까지는 좀 지속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제작자, 기획자, 제작자이자 출연자이니까 이 부담감을 고스란히 안고 이제 이 자리에 그렇죠.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 방송 런칭할 때는 그런 좀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긴장감 때문에 아마 조합이나 기획이 늘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 긴장 없이 하면 이제 막 갖다 꽂아서 런칭은 쉽지만 빨리 망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은데 장고 끝에 묘수. 네. 신의 한 수.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구상을 다 하지만 진짜 별의별 것까지 다 걱정을 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질의 문제, 그렇죠. 케미. 관상 이런 것도 다 관상도 봐요? 관상도 봅니다. 저 나름대로 다 이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네. 어떤 관상이 좀 기질이 잘 맞아요? 일단 기세 보이면 좀 저는 왜냐면 분란을 일으키거든요. 그걸 많이 일단 그 시행착오가 있었어 또. 갑자기 또 한 몇 분이 생각나는데 시행착오가 세게 몇 번 나가셔가지고 또. 지금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장원 선배 방송에 기센 사람이 없네 진짜.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가 세다는 게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이러면 다른 멤버들하고 또 불안을 일으키거든. 그럼 프로그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안 요소는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재원 쌤이 되게 포용력이 넓으시더라고요. 아니, 상훈 쌤은 원래 좀 이렇게 포용력이 넓으신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역사 쌤도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좀 역사 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딱 우리 재원 쌤 보는 순간 아 되게 그런 분인 것 같다라는 걸 느낀 게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계속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맞아. 둘 다 바닥으로 엎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되게 매너가 좋으시고 나이스하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너무 반해서 저는 첫 회식 이후에 훨씬 더 편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장난치면 당황하는 모습만 나오다가 회식 이후에 이제 군대 선임 후임 관계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저는 내 마음 제 생각에 그랬어요. 네. 아 이제 됐다. 그래서 내가 치면 여기서도 말 칠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창석 씨랑 좀 그렇게 대면하고 약간은 긴장감이 흐르는 관계였다가 군대 선우임인 걸 알게 되면서 갑자기 훅 풀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나 주면 안 되겠다. 나도 계속 존댓말을 하면서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겠다.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좀 가야겠다. 그게 오래 갑니다. 그게 길고 오래 갈 수 있는. 맞아, 맞아요. 맞아, 네. 맞아. 맞습니다. 저희도 동갑이니까 다음 주. 저도 놔주면 안 될까? 다 해봐야 될까? 우리 벨쌤은 뭐 워낙 그 의외의 귀요미 또 매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어디 가서도 이렇게 막 꼬장꼬장하게 막 맞아요. 저는 똑똑하시고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 너무 존경하는데 가끔 모시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주변하고 융화가 안 되는 지식인 분들이 좀 많아요. 대부분이죠. 제가 네. 많이 상처도 받았고 많이 상처도 받았고 실패도 해봤고 아쉬운 적도 많았고 근데 두 분은 워낙 또 이렇게 똘레랑스라 그러죠. 그런 또 포용력이 넓으셔가지고 너무 저희 팀의 복인 것 같습니다. 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웃음을 못 참으세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좋아서. 똘레랑스를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죠? 서민은 알아? 그죠? 토일렛 프랑스. 한번 얘기해봐. 뜻이 뭔지 한번 유추해봐, 서미야. 톨레랑스요? 그냥 뭔가 프랑스어죠. 오, 그 정도 알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포용력 이런 거겠지 뭐. 그래, 맞아요. 뭔데요? 맞아요. 맞아요? 설명하신 그 말이 맞습니다. 네. 자, 서민 씨 테스트 해보려고 일부러 한번 섞어봤어요. 예, 저도 안지 얼마 안 된다 나온다. 안지 얼마 안 되면 막 쓰고 싶거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서민 씨도 또 본인의 매력을 잘 숨기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 드러내야 돼요. 소중했죠. 네. 얼마나 소중하면 저렇게 숨기고 댕기겠어요. 2년 차부터는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엄청난 진짜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필기력. 압도적 필기력. 네. 그리고 두고 가는 연연하지 않는 마음. 안 자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자지 않는 게 어딥니까? 무소유에 무소유. 네. 자, 그래서 또 창서 씨야 뭐 저랑 워낙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으니까 또 이런 케미가 잘 맞아서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 않게 늘 딱딱하다고만 여겼던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좀 잘 접하시고 진입장벽을 좀 낮춰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방송이었는데 그 취지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저도 늘 새롭게 배우는 부분이 있고 했던 얘기 또 해도 재밌는 게 사실 역사라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장거리 갈 때 이제 제 방송을 듣잖아요. 차 안에 장거리 갈 때 듣기 제일 좋은 방송이 이 방송이더라고. 왠지 차 안에서 이동하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걸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다 듣지만 그래서 차 운전하면서는 이렇게 고르다가 결국은 이 그놈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들으면은 흘려듣는 게 또 대부분이긴 해. 그 중에 뭐 한두 개 남으면 많이 남는 건데. 그럼 훌륭한 그래도 거죠. 네. 그 시간을 좀 알차게 보냈다라는 만족감이 있다. 뭐 좀 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역사 설명해 주는 것 같잖아요. 같이 길 동행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가면. 네. 송서민 씨 오늘 좀 시원하게 입고 왔는데 여름에 더 기대하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아니 그게 감춰놓은 매력이 있다고 하니까 보여줄 거는 이제 보여줄 게 없어서 감춘 척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뭔가 있는 척. 있는 척. 아. 블러핑이라 그러죠. 블러핑. 아니에요. 매력 블러핑. 보통 이제 협상 테이블에 가면 내가 가진 카드는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 사람 카드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앞에는 보여줄 게 없어요 전혀. 1도 없어요.
그럼 뭐 뭔 말이야? 뭐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창사가 네. 아이들 들려주고 싶은 시대잖아. 아이들 들려주고 싶은 시대잖아. 지난번 방송으로 좀 고생을 하셨어요. 목소리 이렇게 목감기로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예, 너무너무 아이들을 들려주고 싶다라고 예, 지금 읍소를 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릴 필요는 없잖아. 우리 아이가 많이 성적으로 성장해 있다는 걸 굳이 이 역사 방송을 통해서 깨우쳐드릴 필요는 없잖아, 창조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딴 얘기인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지금 다시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개봉했는데 타이타닉을 서울 특집 영화인가로 보여줬어요. 근데 갑자기 차 안에서 케이트 윈슬렛이 소리 빡 올랐잖아. 충격적인 근데 장면이죠. 이게 경상도 가족 4명이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동생한테 네 섹스가 뭔지 물어봤지 이게 섹스라고요. 야, 어머니가. 아, 진짜 쿨하다. 그래서 동생이 알겠다는 거야. 야 씨발 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야 버킷이 섹스야. 그 지금까지 몇 번 하고 있는 방송 중에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동생은 황급히 말도 알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야 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어 그냥.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머니. 그 90년대에도 2000년대 초반에도 4학년은 이렇게만 해도 황급히 말을 다듬으면서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근데 그런 시대인데 지금 2023년입니다. 어쨌든 뭐 자제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왜냐면 그러니까 다 좋은데 조회수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다 좋은데 왜 여기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냐고. 다른 데서 열라고. 왜 여기서 열라 그래 판도라의 상자를. 알겠습니다. 근데 창석 씨가 다른 데서 하는 이런 수위에 여기 뭐 100분의 1도 안 되긴 합니다. 네. 뭐 첫 인사 정도. 인사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할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네네네.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0회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성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100회, 200회 때까지 여러분들의 사랑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빼 쓰리랑 부부 지씨 아줌마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지씨 마트를 오픈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혼자리아 먹태구이를 기존 가격에서 50% 할인하고 추가로 2+1 행사를 진행합니다. 혼자리아 먹태구이는 양념이 되어 있는 먹태구이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술안주 및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맵찌질이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매콤함에 먹태의 담백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지퍼백으로 포장되어 있어 기존의 먹태와 달리 밀봉 보관도 가능합니다.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해서 사무실, 캠핑 및 야외 나들이 간식으로도 제격이죠. 특히 M장기획 시청할 때 옆에 두고 맥주 한 캔에 먹태 한 봉이면 이것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구매는 네이버에 GC마트로 검색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세요. 배송 메시지에 M장기획이라고 적어주시면 2봉 구매 시 1봉을, 20봉 구매 시 10봉을 더 드리는 2+1 이벤트 중입니다. 네, 자, 요 먹태 맛있다.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면서 네. 맥주 안주로 기가 막힙니다. 너무 맵지 않아가지고 그냥 네. 진짜 맵찔이들 진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네. 자, 집에서 이제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맥주 한 캔 먹는 게 하루의 마무리이자 낙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안주 뭐 비싼 거나 아니면 혹은 칼로리 높은 거 드시는 거 부담스러우실 텐데 요 먹태 한 번 요 지퍼백 포장이 돼 있어서 한 번에 안 먹어도 돼요. 조금만 몇 개 집어 먹고 또 갖다 놨다가 다음 날 또 먹어도 되니까 네. 간단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건조식품이다 보니까 유통기한도 길고요. 맞습니다. 여기 위에 절취선 뜯으면 밑에 지퍼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드시다가 다 못 드시면 그냥 지퍼백 닫아 두시면 네. 오랫동안 드실 수 있고 영원한 OTT의 동반자입니다. 진짜. 네. 마른 안주가 깔끔하다. 진짜 오랫동안 편하게 네. 안 물리고 먹을 수 있어요. 네. 맛있는 거 다 넣었는데요, 안에. 네. 그리고 안에가 되게 촉촉해요. 밖에는 겉바속촉의 바삭바삭한데. 전형입니다 이게. 네. 자, 살짝 매콤하면서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딱 여러분들이 많이 딱 좋아하는 식감의 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먹태니까 칼로리도 높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 그냥 간식으로 그리고 맥주 안주로도 최고인 상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혼자리아 먹태구이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M장기에 꼭 배송 메시지에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고 쓰는 완벽 기초 피부 케어 솔루션 아이세라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솜털 같은 꽃가루와 미세먼지로 붉어지고 예민해진 피부 고민을 아이세라로 날려보세요. 당김없는 완벽 세정의 아이세라 클렌징 폼으로 차원이 다른 맑은 세안 후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빙하 머드팩으로 모공 관리와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 주시고요. 잠자기 전 피테라의 놀라운 효능 아이세라 수면팩까지 3스텝으로 관리하시면 이보다 완벽한 기초 피부 관리는 없습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맑고 빛나는 피부를 위한 15분의 마법 아이세라는 소노코스.net과 EJ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피부빨 살리는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 50% 한정 수량 할인은 재고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자, 재고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뭐 늘 말씀드려도 써보지 않으면 몰라요. 맞아요. 뭐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수면팩 그렇게 좋다 하셔도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간편하게 쓰실 수 있고 수면팩은 또 나중에 세안하지 않고 그냥 보통 팩은 이제 다시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 없이 그냥 로션을 바르기만 하고 주무시면 되니까 간편하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피부 톤을 좀 톤업 하고 싶다. 뭐 가족 내 큰 행사가 있거나 뭐 이럴 때 피부를 좀 이렇게 밝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머드팩 맞아요. 한 3, 4일 전부터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바짝 하얘져 얼굴이. 톤이 바뀌어요. 톤이 바뀝니다. 지금 같은 간절기에 제일 뭐 여드름 트러블 많이 나시거든요. 그게 각질이 쌓여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 머드팩으로 각질 한번 싹 걷어낼 시기가 딱 지금입니다. 네. 50% 한정 수량으로 만나보세요. 네,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삼총사 꼭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공구 기업 블랙앤데커 드릴 광고입니다. 드디어 드릴이 왔습니다. 자, 제가 왜 드릴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왔어요. 드릴러 드릴이 왔습니다. 영어예요, 선생님. 영어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영어에 굉장히 경기를 일으켰어요.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원어민 나는. 영어 많이 네.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스릴러. 예. 자, 블랙앤데커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블랙앤데커의 메인입니다. 이게 사실 이 모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모터를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드릴이 그야말로 정수, 블랙앤데커의 정수인데요. 드릴이 드디어 왔습니다. 자, 그동안 정말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정말 착하고 좋은 가격으로 MZ한기의 구독자들에게만, 자,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시고요. 자,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한 가격으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업에 따라 강도 및 속도 조절이 모두 가능하고요. 무게는 1.3kg으로 본급 대비 가벼우면서 블랙앤데커의 장점이 또 가볍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작아서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고요. 어두운 곳에서 작동 시 자동으로 LED 라이트가 켜져서 불편함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드릴을 사면 보통 드릴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필수 액세서리 25피스가 포함되어 있는 풀세트 구성입니다. 휴대용 공구 가방 세트로 되어 있어서 휴대나 보관이 편리하고요. 세계 최대 공구 기업 블랙앤데커 드릴을 MZ한기의 고객님들께만 특별가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드릴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MZ한기의 드릴 검색하시고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힘이 정말 좋은 20V 맥스 드릴이거든요. 네. 포털 사이트에서 20V 드릴 검색하시면 가격을 대충 이제 그러니까 연관 검색에서 오창석이 계속 나와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이제 그 블랙앤데커 상품 2개 청소기랑 공구 세트 있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집에 아버지한테 보내드렸을 때 네. 드릴이 필요하다. 드릴 필요합니다. 저한테 네. 얘기했을 때 계속 모른 척했거든요. 제가. 딱이에요. 부모님께 드릴 제품입니다. 굉장히 빛나는 드립이네요. 뭐야? 아 뭐야? 좋아요. 라임 너무 이러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가볍게 보인다. 되게 가벼워요. 우와, 오. 여성분들도 잘 쓸 수 있어요. 손목 약간 지금 그거 같지 네,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매트릭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손목으로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 좋다. 확실히 보통 나오는 거 이거 2배 돼 갖고 여성들이 쓰기 힘들어요. 네. 무거워 갖고 근데 딱 좋잖아요. 요거는 진짜 이거 DIY 좋아하시는 남성분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꿈의 제품입니다. 꿈의 제품. 아니 안된 건가? 집에서 드릴 쓸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커튼 달 때랑 그다음에 그 옷걸이 이동식 옷걸이 만드시는 분들 저거 진짜 필요해요. 자, 드릴은 또 필요하신 분 한번 사두면 또 계속 쓰시니까 여러분들. 맞아. 블랙앤데커 MZ한기획과 콜라보해서 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때 구매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앤데커 햄머 드릴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자, 어떤 거 준비하셨죠? 오늘은 인물이 아니고요 사건을 하나. 아, 오랜만에 사건으로 가나요? 네. 세상이 뒤집혔었던 네. 동양과 서양 요즘 그런 표현 잘 쓰진 않지만 네. 동서양이 뒤집혔던 아편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아, 드디어 아편 전쟁이 왔군요. 예. 아, 의미가 요즘 크죠. 요즘 우리나라도 아편 전쟁이 그렇죠. 마약과의 네네. 전쟁이 좀 마약과의 벌어지고 전쟁.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요한 어떤 시각의 전환 같은 거를 해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네. 그냥 아편 피는 사람들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 네. 전쟁을 통해서도 보여준 거거든요. 네. 사실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 그냥 개개인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절대 뒤바뀌지 않아요. 지금 뭐 저 정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죠. 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위에는 거대한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구조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아편 전쟁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아편 전쟁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사실 현대에서의 이 마약 전쟁도 결국은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이잖아요. 그 마약 카르텔, 남미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역사 공부도 되고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 다른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 태도가 어떤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이 마약을 퍼뜨린 게 마약 조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미국에 퍼뜨린 거거든. 그럼 뭐 우리가 OTT에 다 나온 얘기니까 네. 영표가라도.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도 있죠. 예, 있죠.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거 시대를 다룰 때 김현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이건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구조가 가장 적확하게 바뀔 수 있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를 아편 전쟁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걸 그대로 써먹은 게 사실은 미국의 그 마약 전쟁 그리고 당시에 이 어떤 시스템의 전환의 문제 이것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전쟁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뒤바뀌었다는 문제를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마약이 공급이 되면 그 마약 판매에 따른 이권 문제가 생기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조직 간의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를 어디서 파느냐? 무기도 미국에서 팝니다. NRA라는 데서 팔고 네. 이 자동소총이 미국의 조직한테 보급된 시기도 그 시기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수화 시스템이 경찰 특공대 시스템이 안착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 조직이 있어서 경찰 특공대가 조직된 것이 아니라 마약을 들여온 다음에 이걸 막는다는 구실로 무기가 들어오고 무기를 쓰려면 뭐가 들어오냐? 수화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찰이 대규모 무장 조직으로 바뀌게 된 시스템입니다. 네. 이게 국가 시스템이고 지금 오늘 말씀하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의 전환과 연결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영화 드니 빌레브 감독의 시카리오라는 영화를 보면 그 구조가 잘 나오죠. 너무 재밌죠. 아, 명작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는데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이 남미 카르텔의 보스를 관리해요. 그렇죠. 네. 서로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우호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절대 영화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60, 70년대 그랬습니다. 네. 미국의 FBI 국장 후보가 네. 정치에 개입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중에 후보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고 네. 우리는 아, 재밌겠네요, 그것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일이 현대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시초와도 같은 사건이죠. 그렇죠. 아편 맞습니다. 전쟁이. 네. 이 전쟁은 그냥 뭐 표현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전쟁 하나로 그 전까지 사실 이걸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우리가 중국인들의 어떤 그런 걸 이해하자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왜 영국과 미국을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네. 지금의 어떤 그런 근대 시스템 네. 영국과 지금 미국 중심이죠. 미국 중심의 시스템을 왜 극도로 깨고 싶어 하는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영미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굉장히 그 머릿속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 사건 하나로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넘게 네. 전 세계의 주인입니다. 주인. 네. 그러니까 주인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GDP의 4-5% 정도를 중국이 갖고 있었어요. 네. 전 세계에. 네. 그때 당시 영국이랑 유럽이 조금 이제 대항해 시대로 잘 나간다라고 해봐야
20% 전체 다 해서 20%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도 중국이 전 세계 GDP의 한 30% 이상을 갖고 있었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 전쟁 하나로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제 논문에서 죄송합니다. 제 논문에서 인볼루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인볼루션. 이볼루션은 진화죠.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인볼루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김정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으로 세계가 진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그 많은 세계 부의 중심은 누구였었냐? 중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를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인볼루션이라고 하는 중국 내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볼루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진화를 해갖고 이걸 깨버린 거예요.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그럼? 중국이 입장에서. 중국이다. 중국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GDP 시스템으로 봐도 전 세계의 모든 문명 구조라든가 도구를 봐도 사실 중국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냥 쩌리 중에 쩌리였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어. 그럼 중국이 막 중화 사상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이게 진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GDP라든가 문명 수준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것도 맞는 얘기죠.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요. 그렇게 허세를 부릴 만한 자원과 인구를 가지고 있긴 했던 건 사실이다. 엄청나죠. 무역의 중심이 됐어요. 19세기, 18세기 때 네. 청나라의 어떤 그런 강대함을 상징하는 세 황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강희, 옹정, 걸륭이라고 하는 요 세 황제 시기가 강희 있는데 대제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맞아 있습니다. 네, 옹정제까지, 옹정 걸륭제까지 이어지는 그때 이미 그 중국 인구는 4억이 넘습니다. 인구 4억이. 네. 그들이 인구 4억. 생산한 걸 가지고 네. 전 세계 무역을 한 거예요. 중국 중심. 그 사람들한테 빤스 한 장만 팔아도 4억 개 팔. 이거 늘 느끼지만 쪽수가 진짜 중요한 게 10명을 관리하는 분대장과 4억을 관리하는 사람 시스템이나 체계나 이런 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때 프랑스나 영국은 뭐 하고 있었냐? 감자 캐고 있었어. 진짜. 포도 프랑스 포도 해주세요. 포도. 그 정도는 아니고 산업혁명은 좀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되게 하찮아 보이잖아요. 밀도 있었잖아. 파스타 먹어야 되는데 밀도 있었겠지. 파스타는 그 뒤죠. 파스타는 그 뒤야? 근데 이제 피자 파스타는 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국수라든가 국수 파스타잖아요. 요걸 이제 캘리포니아 학파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 얘기가 20년 전에는 절대 안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산업혁명 최고 막스 경제학, 정치 경제학, 서양이 주류, 동양은 쩌리. 유럽 중심의 역사관이 그렇죠. 네. 이제 진화론적 역사. 이제 그거에 바뀌었죠. 지금 김정은 선생님 포함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주류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듣는데 감기 걸리셔서 뭔가 새로운 선생님 오신 거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 저 죄송한데 되게 다음부터는 감기 배상훈을 섭외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죠. 아, 그리고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갔어요. 톤이 달라져서 섹시한 것 같아요. 왜 그러니? 왜 그러니는 뭐야? 아니 근데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으로 바뀌셨어요. 굉장히 매력. 지금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깜짝 매력적이에요. 놀라실 것 같은데? 유튜브 타고 오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기 배 교수님 예. 지금 이때입니다. 빨리 소개팅을 많이 잡으십시오. 매력 어필.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하나 따주세요 지금. 저희가 그것만 퍼뜨리겠습니다. 목소리로만.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지금 무슨 라디오 DJ 같아. 시크하게 한 번. 굉장히 그 시크하게 커피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하시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중국의 힘이 더 셌다라고 보여주는 우리 그 신밧드의 모험 정화 원정대. 그 얘기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게 아마 중국의 강성함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그게 이제 있나요? 명나라 때인데 그게 이제 1405년부터 1433년까지 한 30년 가까이 그래서 되게 웃긴 거예요. 정화라고 하는 책임자를 불러다 놓고 원정을 떠나게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유럽의 대항해 시대보다도 한 100년, 200년 가까이 앞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럽의 대항해 시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합니다. 이유가 네. 수익이에요, 수익.
돈을 벌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화의 원정은 목적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원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거죠. 홍보용의 퍼포먼스. 왜냐면은 수익을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프리카랑 저기 중동을 자기네들이 배 타고 가봐야 거기에서 나는 거 중국에 이미 다 있는데 거기서 뭐하러 수익을 거둬요. 그러네.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잘 나갑니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고 그냥 돌아만 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미 중국은 1400년 15세기에 항해술이 유럽 가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과시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중국이 나중에 청나라 때도 해금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굳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자 잠깐만 중국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잠깐만. 5,000년의 역사를 배울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죠? 기원전 한 3,000년 정도부터 역사를 배우거든요. 이제 중화 문명이 시작되는 그 시기 동안에 단 한 번도 패권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중국은 전 세계 패권을. 근데 지금 그 긴 역사 중에 얼마 정도까지만 유럽과 미국 아이들한테 자기네들이 패권을 뺏겼냐? 고작 100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5,000년 중에 4,900년 우리가 짱이었는데 100년 뺏긴 거네. 네. 그 사람들이 중국이랑 영국을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모든 것이 만물이 중국에서 기원설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자기네들은 4,900년 동안 제국이었어요. 근데 다른 신흥 제국이 100년 동안 뺏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넥스트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상의 변화라고 하는 건 정근대의 어떤 그런 패권이 근현대 이후에 패권이 바뀌었다면 자기네들이 패권을 다시 쥐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네들 입장에서. 근데 그 다음 세상을 꿈꿔야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만큼 아픔을 겪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넥스트를 꿈꾸는 게 영국과 미국이 했던 그대로를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속좁음인 거죠. 속좁음. 네. 이런 게 좀 보인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이 다음에 어떤 사상적 변화를 본인들이 주도하면서 우리 다음은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네. 영국, 미국이 했던 거 우리가 잠깐 뺏긴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할게.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편 전쟁 이후로도 이 사람들이 배운 게 없다라는 거로 또 보이는 거죠. 뭔가 해갈이 됐어. 시원해졌어. 그냥 축구 족밥이거든. 동방조 하늘로 날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배운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아편전적으로 중국이 배운 게 없는 것 같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러려면은 다시 이때 당시 어떤 세계사적 변화들 좋아하는 이런 시간. 것들을 좀 배워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중국은 철학 사상이 그렇게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인 하면 떠오르는 게 무례하고 네. 그냥 미개하고 시끄럽고 뭔가 그런 시끄럽고 거.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물론 선입견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뭐 그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많죠. 이런 것들은 왜 생겼을까요? 선입견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무슨 현중이나 중국의 어떤 반대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드릴 어떤 그 이전의 역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시각. 네. 그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화사상인 거죠. 네. 그게 이제 명나라 때 이전부터 당연히 있던 건데 명나라 때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굳어져요. 그게 정화 원정에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중국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지금의 근대인들과는 다릅니다. 네. 근데 근대인들은 여러 나라가 있어요.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1대1로 이렇게 맺는 거잖아요. 누구와 누구가 조약을 맺으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나라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네. 이 나라가 인구가 1,000명이든 인구가 100만이든 인구가 1억이든 상관없어요. 국가로서의 존중이 필요한데 원래는. 네, 주권 국가니까. 네. 그 국가 대 국가로 동등하게 국제 관계를 맺는 게 근대인들의 생각이죠. 네. 근데 중국은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아요. 중국이 가운데 있고요. 중국이 태양이에요. 거기서 지구와 위성 저기
행성이 이렇게 돌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랑캐 이자. 네. 그다음에 오랑캐들 중에 EJ 할 때 이자. 그렇죠. 오랑캐들 중에도 등급이 있어요. 자기네들 주변에서 자기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 국가는 번국이라고 부릅니다. 울타리 번자 써서 뭐냐면 오랑캐와 중화의 사이에 있는 그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아. 자기랑 조공을 맺으면 울타리 정도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여전히 오랑캐예요.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사람 그 나라들과 태양이 관계를 맺을 때는 1대1의 주권 국가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중심에 있고 그 안에 울타리 안에서 나의 보호를 받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태양이고 이렇게 빛을 쬐어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관계를 맺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번국 혹은 이 오랑캐라고 생각되는 중국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중국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오랑캐. 오랑캐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랑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건방지다라고 보이는 거죠. 네, 이런 게 이렇게 5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네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네. 맨날 배도 이렇게 까고 댕기는 거야. 그거는 이제 현중이고. 아니 가면 진짜 다 까고 계세요, 진짜. 까고 계세요. 더운가 지금 봐. 그래서 많이 내리셨다 그러더라고. 나라에서. 이거는 찾아보면 나온 나중에 삽입에 실제로 2008년에 어. 베이징 올림픽이 있을 때 시진핑이 베이징 내에서 배 까고 가는 거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실제로 그랬어. 이거는 혐중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었는데 시진핑이 국가적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으면은 진짜인 거예요. 다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아니 나 진짜. 중국 촬영을 일주일 동안 갔는데 네. 온 동네 아저씨들이 다 배를 까고 다니니까 깍꿍 다 깍꿍 아저씨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촬영 스텝 아저씨 다 깍꿍 아저씨들이라고 그러거든. 맨날 다 까고 다니니까. 근데 또 일반 서민들은 되게 친절해요. 또 계속 담배 주고 계속 담배를 줘요? 담배를 주고 안 피면 큰일 호해죠, 나. 호해. 그걸 호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받아 피면 안 돼. 또 다 펴야 돼. 싫어한다고 생각. 호의를 거절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됐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역이 필요 없어요. 무역이 필요 없잖아요. 자급자족이 되고. 자급자족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조공이구나. 그렇죠. 조공과 책봉이에요. 그게 조공 책봉 관계를 그다음 우리나라 그 사극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그려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화 광해에도 그런 게 한번 네.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조공 책봉을 받으려고 이 많은 조선에서 나는 뭔가를 다 갖다 바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공 책봉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조선에서 많은 것들을 수탈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조공 책봉 관계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공 책봉 관계 물론 각자 그 시기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을 때 손해 보는 쪽은 사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잖아요. 다 조공국들이 번국이라고 부르는 이제 네. 조공국들이 바치는 것보다 얻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아 그때 요거는 요 방송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네. 형님 나라니까 받은 것보다 더 크게 그렇죠. 돌려줘야 된다. 네. 어. 그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사신들을 접대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어. 사신들 접대라기보다는 이제 호혜를 베푸는 거죠. 어디까지 호의를 베풀어 줄까요? 서로 막 사신 가려고 사신으로 가려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서로 사신을 가고 싶어요. 왜? 사신으로 가서 네. 거기에서 갖고 온 걸로 조선 내에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역입니다. 그게 정근대 무역 형태예요. 네. 가가지고 중국의 거를 받아갖고 와요. 그걸 가지고 조선에서 유통시키는 게 중국과 조선의 기본적인 무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준 선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렇죠. 상업이 될 정도로 네. 많은 거군요.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그러죠. 손 들고. 이번에 사신다는 제가 이거 이걸로 비리도 일어납니다. 서로 가겠다고. 뇌물도 바치고. 네. 그런 정도로 이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시스템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죠. 조공을 바치는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가서 받아올 것도 받아오지만 황제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실제로 중국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그 중원에 있는 황제한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 자치권인 거죠. 이 지역에서의 통치권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그 주변 사이를 맺어주는 외교 관계와 무역 관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거죠. 요렇게 살아가는 나라였어요.
동아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대항해 시대 이후로 동아시아의 물건들을 서로 사고 팔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도 중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얘네가 유럽이고 코가 크다고 해가지고 얘네를 따르게 대우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왜? 똑같이 유럽에서 온 오랑캐니까. 그러면 니네도 우리랑 같이 오랑캐처럼 와가지고 그 관계를 맺으면 조공착봉 관계를 맺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양랑캐 정도로 생각했구나 그냥 이제.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양이 영국이면은 영이 네. 영국 오랑캐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때 명나라 때는 오히려 더 그걸 쪼옵니다. 쪼은다는 게 무역을 더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실 일본 때문인데 네. 일본의 해적이요 굉장히 번성을 하거든요. 왜구. 우리 그때 한번 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편에서 네. 왜구라고 하는 그 왜구들이 조선에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중국을 수탈을 하고 싹쓸이했죠. 밑에 해변가를 막 이렇게 하니까 명나라가 그거로 막으려고 해금 정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구를 열지 않는 겁니다. 네. 굳이 열 필요도 없었고. 근데 이제 자꾸 또 이제 왜구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아예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청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청나라 입장도 뭐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었지만 시스템은 변하지 않아요. 시스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쭉 항구만 막아놨는데 한 군데를 엽니다. 청나라는 딱 한 군데만 열어요. 거기가 광저우입니다. 지금의 광동지방이라고 네. 부르는 공장 엄청 많은 지역. 공장이 맞나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사업하셨거든요. 지금은 예. 중국은 원래 공장이 많아서. 근데 이제 광동 이때를 그래서 이제 칸톤 체제라고 부르는데 칸톤이 이제 광동의 유럽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칸톤. 근데 그걸 광동이 있고요. 광동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광동 지역 안에 핵심되는 곳이 광주죠. 광주. 중국말로 광저우. 그러니까 이제 광저우에서 주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를 오역을 해가지고 그냥 그 동네가 광동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포르투갈 사람들. 그래서 거기를 칸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칸톤 체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유일하게 청나라에서 무역을 허락한 땅이 요 칸톤. 그러니까 이제 광주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광저우 안에서도 청나라에서 허락한 사람들만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무역을 할 사람들도 정해놓습니다. 요 사람들을 통해서만 네. 무역을 해라. 허가제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나는 모든 게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나는 모든 게 중국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만 거쳐야 돼요. 여기에 허가권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냥 양심적으로 하겠냐는 거죠. 아니죠. 이 사람들도 엄청난 특권인데 그걸 이용해 먹는 겁니다. 폭리를 취하거나 고리대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 문제가 지역에 있는 네. 그런 거지 따로 이 중국의 모든 체제를 변화시킬 만큼의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체제가 굳어지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칸톤 체제라고 하는 건데 칸톤 체제가 굳어지게 됐을 때가 이제 아까 말했었던 강희, 이제 옹정, 걸륭으로 이어지는 이 시 또 하필이면은 그때가 이 청나라의 최고 전성기죠. 판도도 제일 넓고 돈도 제일 많이 돌고 막 이랬을 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국 입장에서는 무역이 한 곳으로만 집중되고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팔려나가는 이 구조가 이 손해만 보게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한번 해봅니다. 이걸 바꾸려고.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황제를 아련하려고 해요. 네. 황제를 보고 지금 이 당신네들 지방관들 문제 생겨가지고 지금 무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계속 꼬시죠. 계속 꼬시는데 안 만나주죠. 황제가 뭐하러 오랑캐를 뭐하러 만나요. 네. 조선에서도 가려 그러면은 그걸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난생 처음 보는 생긴 것도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하나 터져가지고 뭐 한번 이제 보자라고 해가지고 사신단이
중국 황제 그때 당시 걸륭제입니다. 걸륭제를 한번 만나러 가요. 근데 이제 걸륭제 입장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걸륭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요구합니다. 이 영국에 있는 사신단한테. 뭘 요구하죠? 이 3개국 고두례라고. 네. 왕 들어. 네. 이 9번 머리를 조아리고 원래 황제를 만나려면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는 왕이 와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꼭 왕이 오지 않더라도 왕을 대신한. 왕 그림 들고 와가지고 아. 사신단이 그걸 하라고 한 거죠. 사신단한테. 네. 굴욕적이겠네. 사신단 입장에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영국은 이미 이 시기가 되면 1대1 국가 대 국가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시점이거든요. 네. 뭐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9번을 절을 해라.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뭐 그래도 실리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네. 아무나 아저씨 사진 하나 갖고 가지고 마이킹. 마이킹 마이 론 나이킹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꼼수 해야지. 어차피 만날 일도 없는데 진정한 상인이 없었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있었을 것 같아 그런 나라. 아니, 살면서 사돈 볼 일도 별로 없는데 아니 명함을 파서하는 거죠. 영국 제1호 영업사원 이렇게. 영국 대통령 미스터 윤 뭐 이렇게 명함 파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뭐 영국 그 여왕의 사진 들고 그러기는 이제 조금 쉽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계속 거절하죠. 근데 거절하다가 하나 던집니다. 영국에서 우리 한다 그럼 할 테니 니네도 우리 왕 사진 앞에서 3개국 고두례 해라. 오. 라고 한 거예요. 그걸 걸륭제가 받겠습니까? 굳이 뭐하러? 필요는 니네가 필요한데. 필요한 거는 니네인데 니네가 필요로 해가지고 무역을 하려고 들어오는데 하려면 니네가 해야지 왜 그거 우리가 해? 안 받아들이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때 당시에 그 사절단 대표가 이제 메카튼인데 메카튼이 사절단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메카튼이 사절단이 그래서 합의를 본 게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사진을 걸고 가지만 아니 그림을 걸고 가지만 영국의 신하가 왕한테 하는 정도의 인사는 할게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영국식 인사 있잖아요. 아, 키스. 네. 예, 손등에 무릎을 꿇고 키스하는 것까지는 내가 해주겠다라고 네. 해서 드디어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남이 성사가 돼서 서로 만났어요. 네. 이때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영국 측에서는 요구하는 게 뻔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요. 나중에 아편 전쟁 1, 2차 아편 전쟁 이후에 하는 요구들과 네.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만 빼고 아편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빼면은 일맥상통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의 항구만 열려 있으니까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다. 항구를 열어달라. 개항을 좀 더 해달라. 개항을 해라. 문을 열라는 거죠. 문을 열어라. 문을 열고 그다음에 우리랑 우리가 국가 대 국가로서 서로 조약을 맺고 무역하는 거에 대해서 태클 걸지 마라. 그다음에 영국인들이 안전하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영국인들이 살아가는 공간 정도로 조차해달라. 치해법권. 네. 그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걸륭제가 바뀌었습니까? 청나라 가장 잘 나가던 시기의 왕이 걸륭제예요. 네. 그 시기의 황제가 갑자기 뭐 오랑캐가 와가지고 항구를 열라. 뭐 그다음에 뭐 영국인들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내달라. 안 받죠. 네.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던지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중국 땅에 나지 않는 물건이 없고 중국 땅에 없는 물건이 없다. 너네들이 와서 팔 거라 이런 거 갖고 우리랑테 딜 치려고 하지 마.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 거절하죠. 실제로 다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다 갖고 있었고요. 네. 실제로 다 갖고 있었고. 개념만 없었네. 아,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개념만 없었고 다 가지고 있었네. 정확한 말씀은 조약이란 개념이 없었죠. 그렇죠. 조약이란 개념을 몰라요. 조약은 서로 하는 건데. 네.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그렇지. 거니까. 그게 없는 거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또 조선도 몰라요. 네. 일본도 몰라요 이때는. 이때는 18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제 동아시아는 근대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고 국가 대 국가의 무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시하죠. 이미 다 있는데. 그래서 굴욕적으로 사실상 실패를 하고 사신단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가거든요. 근데 다 실패를 맛보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름대로 칸톤 체제 속에서 무역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다르게 생각하지만 근데 무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그 수출입의 차이입니다. 그게 네. 뭐냐면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을 이룬 상태예요. 그러면 영국이 팔 수 있는 물건은 뭘까요? 아니 뭐 네. 제조업으로 통해서 만들어낸 물건들이겠죠. 면직물. 면직물이겠죠. 버버리죠. 면직물입니다. 그냥 대량으로 네. 면직물을 전기기관을 할 수 통해서 있으니까. 짜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그런 물건들, 뭐 네. 시계라든지, 뭐 아니면 그런 근대 물건들 이런 것들을 팔 수 있어요. 그게 중국에 뭐하러 필요해요? 중국은 우리는 니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느리게 만들어도 4억 명이 면을 이게 진짜 인벌로 가내 수공업인데 가내가 좀 너무 큰 거야. 왜냐하면 비단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자영업 아니 노예 기술자들이 싼 임금으로도 이거보다 훨씬 생산이 높아. 근데 그걸 왜 받아들여? 그 영국에서 핫한 기술자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 기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면 되지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굳이 많은데. 산업혁명 뭐 이렇게 모든 산업혁명을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결핍에 의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네,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만든 거예요. 네. 중국은 혁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네, 있으니까. 이 체제 그대로 갔다면 이 체제 그대로 갔다면 중국은 혁명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잘 돌아갔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하는 생산력은 인당 얼마잖아요. 걔네들은 인이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을 수 있고. 근데 이 영국은 다르죠. 그래서 비교 우위가 안 된 거예요. 확실히. 네, 진짜 그러네. AI 기술로 실제 성관계가 비슷한 느낌을 똑같이 내줍니다. 와이프가 6명인데. 정확한 거죠. 그만큼 너무나도 풍요로웠기 때문에 안 사지 왜 사 그거를? 그렇지. 네. 결핍이 없으니까요. 근데 영국은 굉장히 결핍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중국 거가 너무나도 유럽에서 잘 팔려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어떤 종목이요? 종류가? 크게 세 가지라고 보통 봅니다. 도자기 독이. 의식주. 있죠. 네. 첫 번째는 의식주 생각하시면 네, 비단. 비단 중국 비단. 중국 비단인데 실크. 실크죠. 뭔 말 하나 했네.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풀어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영어가 약해서. 김 선생님. 제가 영어가 약해서 제 잘못이죠. 네. 제 잘못이. 제가 영어가 약해가지고 비단으로 저는 실크, 네, 한자로 견이죠. 이게 누에나방 그 꼬치에서 나오는 그 네. 실인데 중국산 이 비단이 너무나도 고가에 팔리는 거. 그 기계로 이때 당시 산업혁명 초기입니다. 면직물 직조항 이런 거랑 실크 수작업이 훨씬 좋지.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그 뽑아내는 게 이것도 엄청 많은데 엄청 비싸. 그게 훨씬 고가고 좋잖아요. 화려하고. 중국산 실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게 왜냐면 이거 뒤에도 다 마찬가지로 그게 적용이 되는 건데 중국풍이라는 게 유행을 합니다. 중국풍. 중국산 실크를 뭔가 옷에 뭐 이렇게 뭐 스카프라도 하나 하고 있다. 네. 초호화. 옛날에 그래서 무슨 드라마 같은데 그런 거 있었어요. 중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색깔 그런 게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염료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중국풍이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가에 팔려 나가는. 그때는 중국산이 각광을 받았군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중국산 메이드 인 하면 지금이랑 다릅니다. 아니 여기 이거 메이드 인 칠레거든요. 댓글에 맨날 달려 차이나 저거 한다고. 빨리 지우라고. 칠레입니다. 칠레. 근데 이거 차이나인 줄 알고. 여기까지 보이시면 CHIL이잖아요. L이 나왔으면 N과는 구분하셔야죠. 이건 잘 안 보인다 생각하면. 이거 차이나냐고 지적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이때는 아닙니다. 이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면은 기본적으로 뭐 지금 뭐 저는 명품을 모릅니다만 네. 지금 명품은 어디가 유명하죠? 프랑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런 데 거 비할 게 아닌 거죠. 비할 게 아닌 거죠. 특징이었구나, 엄청난 이때는. 네. 엄청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자기예요. 도자기. 도자기는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냐면 그 혹시 유럽 여행을 가서 네. 뭐 그 유럽의 왕실에 있는 그 궁궐을 가거나 네. 아니면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었던 뭐 백작이나 네. 이런 사람들 집을 놀러 가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여행을 가면 그러면 차이니스 룸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차이니스 룸이라는 거 한번 여행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차이니스 룸을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약간 중국풍으로 만든 방인가? 안에 들어가면 중국산 자기로 꽉 차 있어요. 어느 정도로 꽉 차 있냐면 보통 그 성을 가면은 전고가 높잖아요. 네. 네. 전고가 엄청 높거든요. 지금 한 2층 정도 되는 전고거든요. 거기를 책장 짜듯이 장을 다 짜요. 벽면을. 그리고 그 전체를 다 중국산 자기로 채웁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묘해요. 샹들리에 걸려 있고 막 이런 거는 유럽이거든요. 네. 근데 안에 채워진 인테리어는 다 중국이에요. 그런 게 유행합니다. 네. 본 차이나. 그렇죠. 본차이나. 본차이나 접시가 유럽 건데 지금도 회사 이름이죠. 본차이나. 본 차이나인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본은 뼈본이에요. 뼈본. 뼈가루를 넣어 갖고 해서 퉁퉁 튀는 건데 네. 근데 그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영어에서 차이나를 도자기라는 단어로도 쓰잖아요. 맞습니다. 차이나 네, 도자기 네, 혹은 차. 그래서 차이나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중국산 자기는 부의 상징.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다 남자 만나고 오빠 차 있어. 오빠 차 있어 이렇게. 차이나 아니 연결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럴 수 불만이세요? 불만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중국산 자기가 그만큼 인기가 많고 명품으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그냥 뒤흔들어 버려요. 뒤흔들어 버리고 요거는 그냥 곁다리인데 중국산 자기와 함께 팔려나가는 게 일본산 자기와 일본산 그림입니다. 일본 것도 고가로 쳐준 거예요? 차이니스 룸에 가면 그래서 묘하게 섞여 있어요. 일본풍도 같이 있어요. 그 자기는 조선에서 온 자기입니다. 자포니풍이라고 네. 이게 그 자포니풍이 맞나? 영어에 좀 약해가지고 제가. 네. 아무튼 그 일본풍도 같이 팔려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일본 그림 있죠. 네. 일본 특유의 옛날 그림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렇게 그 병풍으로 이렇게 되어 네. 있고 옆에는 중국산 자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리엔탈리즘을 판 거죠. 네. 오리엔탈리즘을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박아놓는 건데 그게 부의 상징이고. 그게 부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 자기의 따라 마시는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아편 전쟁에서 핵심이 되는 무엇인가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듯이 그때는 차. 그 차를 먹는다.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티 그런 거. 중국은 지금도 차를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가 어느 정도냐면 중국에서 차를 마시면 녹차든 중국은 사실 홍차도 잘 안 먹어요. 녹차를 주로 먹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홍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급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차를 보면 차 향만으로 죽여요 사람을. 너무 좋아서. 중국에서 나는 최고급 차는 그 차 향만으로 그냥 사람을 거의 그냥 홀려버리는 거죠. 근데 영국은 그걸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차가 나질 않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후 환경이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갖고 와가지고 차에다가 비슷하게 흉내 내려고 뭘 섞어요. 네. 그게 이제 가향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마시는 영국에서 나는 유명한 회사들 차들 보면 과일 향이 나거나 네. 그런 거 섞잖아요. 네. 그거는 중국 오리지널 차를 따라하려고 하다가 만들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몰트라고 합니다. 몰트가. 예. 뭔가 이제 섞는데 그렇게라도 흉내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중국 차가 좋았군요. 네. 중국차 이만큼이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금보다 비쌌다고 하는 거죠. 커피 한 10배 정도? 커피도 비쌌는데 네. 커피 한 10배 정도에 이제 팔려 나가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팔려 나갔어요. 10배씩.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산 차가 영국에 전래될 때의 문화적인 어떤 모습 때문인데 원래는 영국은 중국산 차를 안 마셨어요. 근데 네. 영국의 영국의 왕이 포르투갈의 공주랑 결혼을 해요. 네. 그때 그 혼수품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네. 그러죠? 그 혼수를 그 포르투갈 공주가 네. 중국 차를 가지고 가요. 그 정도로 그때 이미 포르투갈은 이미 어. 대항해 시대를 열어서 이제 부자국. 아시아의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라서. 네. 근데 이 공주가 영국에 시집을 가서 거기에서 차를 마시는 거를 문화로 조금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 왕실 여성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티타임, 애프터눈 티타임이 이런 이때 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밥 먹고 이제 왕비가 된 거죠. 이 왕비가
백작 부인들 뭐 남작 부인들 이렇게 불러다 놓고 음. 티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렇잖아요. 따라하고 싶잖아요. 네. 왕실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에 소문이 납니다. 어. 아 이게 굉장히 부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문화잖아요, 문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그 TWG라고 엄청 고급 차라고 얘기하는 브랜드 있잖아요. 저는 그게 맨 처음에 영국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중국인가 싱가포르에서 넘어간 거라 그러던데. 그게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따라하려고 네. 중국차를 따라하려고. 근데 이제 문화라는 게 원래 그래요. 제일 고위급이 내려오죠. 신분이 위에 사람들이 하면 그거를 사실 흉내내죠, 다 밑에서. 흉내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차를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때는 이제 커피 하우스가 영국 남성들 중심으로 이렇게 네. 뭐 거기서 이제 살롱 비슷하게 거기서 정치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상파 방송국에서 심야 시간대나 아침 이른 시간에 하는 문화 방송은 다 문화 살롱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 하는 뭐 되게 거예요. 뒤에 살롱이 꼭 붙어요. 그러니까 네. 대담하고 뭐 영화 살롱 다 뒤에 살롱이 맞아. 있었어요. 옛날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헤어샵도 살롱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여자들이 맞아요. 티타임을 해서 네. 수다 떨고 이러는 거를 그냥 이렇게 베낀 건데, 근데 남성 이건 썰입니다. 근데 남성들의 커피 하우스는 남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경쟁 체제로서 티를 마시는 하우스들이 생긴 거예요. 여성들을 위한. 아, 여성 문화로 퍼지. 여성 문화를 이렇게 쭉 퍼집니다. 근데 이제 이건 썰입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유력한 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성 문화는 여성 문화를 이길 수가 네. 없습니다. 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성들이 여성이 있는 데로 보통 가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맞네. 네, 그러다 여자들이 나이트클럽 안 간다? 남자들이 나이트클럽을 갈 이유가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커피 하우스의 매출이 이 티 하우스의 매출보다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급감하겠죠. 급감을 하는 거죠. 남성들이 티 하우스로 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남녀가 같이 마시는 네. 공간으로서 이제 이게 확장이 돼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티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이게 뭐 대중들을 상대로 한 장사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 영국의 노동자 계층들에게 자본가들이 일부러 차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 그 전까지 노동자들은 술을 먹으면서 일했습니다. 맥주, A를 먹으면서 일을 네, 했거든요. 일종의 각성 효과. 영국에 그때 이제 주로 먹는 에일 같은 경우에는 증류주가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죠. 나도 맥주는 마시면 몸이 깔아앉아. 요거를 이제 자본가들이 이제 차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우유 섞는 거죠. 그게 밀크티입니다. 아, 그래서 밀크티가 나왔구나. 엄청 품질이 떨어지는 거를 그때 맛을 품질이 엄청 떨어지는 교체하려고 차를 하는구나. 네. 그냥 먹으면 맛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설탕에다가 우유 넣어서 먹으면 이제 그걸 마시면 아, 노동자 음료였군요. 밀크티가 원래. 당도 촥 올라가. 설탕분데 비싸긴 근데 이거를 했는데 우유 그 자체가 아니라 뭐죠? 분유? 어. 그거에 대한 생산성도 들어가. 전지분말 뭐 이런 걸 그렇게 되는 해가지고. 거예요. 예, 그렇게 되죠. 대만에 완전 밀크티 그냥 국민 차처럼 먹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나중에 있는 그렇죠. 거고 그건 뒤에 이게 사실 문화가- 영국에서 이때 당시에 먹던 노동자들이 먹던 밀크티는 아마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게 맥주보다는 낫잖아요. 일하면서 그냥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 효과, 각성 효과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말도 안 되게 늘어나요. 지금도 이것도 이제 뭐 썰인데 네. 그 영국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네. 그 쉬는 시간 15분의 그 쉬는 시간이 되면 네. 영국 국가대표 대항전을 만약에 한다. 네. 그 시간이 되면 그 전력량이 폭증을 한대요. 그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네. 티타임 때문에 전기포트를 꽂아야지. 전기포트 꽂아야 돼. 네. 그 정도로 티를 사랑하는 거죠. 스포츠를 볼 때 차를 먹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보편화가 된 거예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즐기는 음식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도 네. 이 차를 구입하기 위한 통로가 단 한 군데예요. 광동. 광동입니다. 이때 당시에 영국 전체 수입량의 단일 품목으로 차가 10% 정도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단일 품목으로 10%를 차로 수입을 한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중국산 차에 대한 의존량이 무역 불균형이 심했거든요. 무역 불균형은 말할 것도 없고 은이 계속 빨리는 거죠.
왜냐면 은 주고 사야 되니까. 결제를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담당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인데 동인도 회사는 무역 사회사라고 보기 조금 힘들어요. 네. 민간 회사라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인도 회사에서 보통 식민지의 총독도 겸하거든요. 이 동인도 회사의 그 수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이 허락한 하니까 사실상의 어떤 공기업 같은 약간 국가법인 같은 네, 느낌. KT 같은 거, KT 같은 네, 거. 그런 건데 얘네가 요 시기가 18세기 후반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이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물론 차에 대한 무역의 불균형도 문제가 되지만 인도를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한번 크게 하는데 네. 여기서 적자를 엄청 봐요. 어. 돈이 후달리게 되는 거죠. 영국에 있는 은이 다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뭐 차 살려면 은밖에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때 아편 전쟁 이전 그 직전의 어떤 무역 구조는 그냥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중국의 차 도자기 비단을 싣고 가면 네. 영국에서 은을 주는 거예요. 네. 중국에게. 직접 결제. 은이 남아도입니다. 아. 중국 광동에 은이 그냥 남아돌아요.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독점하는 거죠. 근데 영국은 무역 적자에 미친 듯이 이제 허덕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하기에는 뭐 사실 그냥 중국 입장에서는 왜 그게 왜 네. 니네들이 원해서 가져간 건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니네들이 원해서 가져갔고 네. 니네가 필요해가지고 사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이 비싼 건데 이게 왜 우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뭔가 무역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방식이 네.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니네 물건을 많이 가져가 주는데 한 군데 독점되고 있는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된 거. 여기서부터 이제 티격태격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항구를 열라고 합니다. 항구를 열라고. 열겠어요? 안 엽니다. 안 열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네. 아편입니다. 은을 줄 수 있는 건 이제 한계가 있고 다른 걸로 갖다 바쳐서 교환하겠다. 요때 만들어지는 게 애초에 아편은 당연히 불법이죠. 네. 마약인데 그걸 합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동남아 쪽에서 나는 아편이 조금씩 유통이 되기는 해요. 네. 유통이 되긴 하지만 이게 뭔가 대량으로 풀려가지고 그 아편을 흡입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편을 좀 설명을 해야 돼. 양귀비 네. 아 그렇죠. 꽃에 상처를 내서 그 진액을 모아 갖고 말린 거를 대마처럼 피우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편 그럼 가루 형태예요? 그렇죠. 잎사귀 그 상태가 같은 거? 되죠. 왜냐하면 진액을 말린 거니까. 예. 이때 당시에 그 아편 무역을 하는 거를 영화로 만든 영화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제목이 그냥 아마 아편 전쟁일 텐데 거기 보면은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환이 있어요. 환 대포처럼. 그게 아편 덩어리예요. 그거를 그냥 갖다 파는 겁니다. 진액을 모은 거를 네. 동그랗게 이제 동그랗게. 환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갖다 파는 거거든요. 당연히 밀수입니다. 불법이니까 당연히 네. 밀수죠. 근데 그거를 영국에서 슥 한번 본 거예요. 중독성 쩌네. 중국 애들 이거 환장하네. 그리고 아편은 유럽도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를 약으로 써요. 원래 진통제죠. 네. 진통제. 아편을 유럽에서는 보통 약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면제나 네. 아니면은 그 지금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진통제? 예. 뭐 마약의 어떤 그 역사를 설명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이건 긴데 좀 길죠. 예. 보통 전쟁 때 네. 몰핀. 몰핀 같은 것도 그냥 합법이었거든요. 원래. 네. 히로폰도 처음에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느 정도로 사회적으로 병폐를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 아편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으로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약은. 대마 원래 합법이었잖아요. 네. 창기는 합법이라기보다는 불법이 아니었지. 그렇죠. 그냥 그게 어느 정도로 해악을 끼치는지 알기 전까지는 이거를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원래 네. 마약의 무서움인 거거든요. 네. 아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라든지 유럽 내에서는 이게 그냥 진통제처럼 쓰였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본 거죠. 영국이 스르르 지켜봅니다. 네. 근데 그 저기 있는 중국의 귀족들 보니까 손님 오면 아편 대접하고 하는데 네. 손님 오면 아편을 대접했거든요. 네.
같이 피자고. 어. 근데 보면은 이제 나자빠지는 걸 보는 거죠. 어. 근데 사나도 환장해가지고 서로 사가려고 하는 걸 보는 거죠. 네. 이거다라고 동인도 회사에서 네. 요거를 팔면 지금 우리가 은을 1년에 한 450톤 정도가 은이 유출이 됐으니까 네. 요거를 한번 빨면은 우리가 은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밀수다 보니까 네. 동인도 회사는 아까 말했듯이 국영이잖아요. 네. 얘네가 주도한다라는 걸 중국이 알면 이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다 보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편 공장을 일단 인도에다가 세웁니다. 네. 이때 당시에 사진이 남아 있거든요. 네. 아편 공장 사진이. 그럼 한 빌딩 한 3, 4층 되는 높이에 네. 아편을 쭉 쌓여 있어요. 네. 가득합니다, 아편이. 그거를 배에다가 싣고 네. 일단 해변가로 가요. 네. 중국의 그 광동 지역 주변의 해변가로 가면 그 섬들이 있거든요. 광동 네. 지역에 가면 그냥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옆에는 섬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중국 내에도 요 아편을 갖다 파는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이 배 타고 나와요. 아. 거기서 무역을 합니다. 브로커들. 걷다가 네. 사는 거죠. 선상무역, 선상무역, 네, 선상무역. 선상무역을 하는 거죠. 그 상인들이 광동 지역으로 들어가서 네. 거기에서 아편을 유통하는 업자한테 다시 파는 거예요. 아, 도매와 소매가 있네요. 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영국은 한 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영국은 중국인 민간 업자한테 그 밀수 업자한테 그냥 판 거지. 네. 영국 국가가 정식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칸톤 체제는 칸톤 체제는 정식 업자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아니라 밀수 업자한테 갔다가 동인도에서 팔고 걔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밀수 업자한테 파는 거니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네. 초반에는 빨리 잡아내기도 힘든 게 이게 중국인이 중간 두 번 거쳐서 중국 소비자한테로 가잖아요. 중국 소비자가 아편을 하고 있는데 잡았어. 너 누구한테 잡았어? 누구한테 샀어? 했을 때 영국인이 하면 바로 영국을 때릴 텐데 누구한테 샀어? 중국인한테 샀어. 얘를 잡아도 너 누구한테 샀어? 중국인이요. 여기까지 두 번을 잡아야 뒤에 영국인이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단속할 필요가 없었죠. 당시엔. 왜 없었어요? 그런 왜냐하면 이유가? 그렇게까지 위험한지 몰랐으니까. 그냥 막 기분 좋으니까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막 팠거든. 근데 이 밀수업자들이 아편만 갖고 장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중국에서 영국으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요것도 얘네들이 갖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편을 주고 아편을 판 그 은을 네. 동인도 회사의 어음으로 구매를 합니다. 아. 요 어음을 끊어줘요. 야, 돈 세탁을 또 하네 거기서. 네. 어음을 한번 세탁이구나. 끊어주면 요걸 가지고 중국에 있는 차를 구매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다시 갖다 파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무역이 원래는 영국에서 중국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450톤의 은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가고 차 소량이 중국에서 영국으로 가던 게 네. 바뀐 거예요. 거기에 아편이 하나 끼게 되면서 밀매업자가 끼면서 아편, 은, 차가 삼각으로 인도까지 껴가지고 이렇게 네. 무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음이죠. 네. 어음을 끼고 중간에 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은이 어디로 빨리냐면 원래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걸 어음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은이 네. 고스란히 영국으로 가는 거죠.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요렇게 이제 바꿔 가는 거죠. 네. 도로 가져온 거네 그냥. 그게 100년 가까이를 차로 빨아먹던 걸 10년 만에 뒤집습니다. 완전 그냥 앉아 은 놓고 은 먹기지 뭐. 네, 그렇죠. 그냥 계속 가진 거 갖고서 계속 돌리는 거 아니야. 차 갖고 번 돈 어. 아편 사가지고 은으로 영국으로 다시 보낸 거예요. 네. 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중국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게 사실은 장사가 아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겠어요? 이게 돈이 되는데? 양귀비 농사를 키우는 안 거죠. 지어요. 양귀비 키우는. 양귀비 키웁니다. 어. 양귀비를 키우거나 다 밀수업자가 되죠. 네.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동 지역 자체의 어떤 그런 경제 체제 자체가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져요. 경제 생태계가 네. 완전히 무너진 바뀌어버린 거죠. 네.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아편굴이 생기면서 그 아편굴이 또 이제 수요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또 매운굴이 그래 되잖아요. 되는 거죠. 이 샵인샵이 돼가지고. 그렇죠. 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사를 합니다. 중국에서. 네. 이때 당시에 한 4억에서 5억 명 정도의 인구인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심각한 수준의 아편 그 중독자가 한 1,200만 명 정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1200만 명이 아편에 중독돼가지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편 중독은 환각 증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늘어지는 거죠. 어. 이상한 꿈 꾸고 막. 어. 그러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군인들도 쩔어요. 아편에. 근데 이 문제가 군인들이 쩔었던 게 제일 심각했거든요. 군인들이 아편에 쩔면 군사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상태로까지 퍼지다 보니까 중국의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의 청나라가 이거를 관리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문제예요. 이거. 네. 그게 뭐냐면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네. 근데 중국의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건 한적이죠. 한족이에요. 한족은 청나라 체제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만주족한테 지배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방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원래 만주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만주족이 이 지방을 통제하지 못해요. 지방을 통제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각각 원래 지방간들을 만주족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지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주족에 있는 청나라 황실이 완벽하게 장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편이 돌든 뭘 하든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라고 해서 온 인간들도 네. 이 돈이 많은 한족에 있는 그 지방민들한테 포섭이 돼요. 네. 같이 놀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방 행정 체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상황에서 아편이 말도 안 되게 돌게 되는 거죠. 네. 이 상황에서 중국 황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의 기로에 섭니다. 아편을 합법화할 것이냐, 불법화를 한 다음에 강경책을 쓸 것이냐. 네. 근데 황실에서도 막 아편 피고 그랬다 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황실 뭐 근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완전히 지방처럼 그러지는 않지만 내놓고 못했어. 이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불법화를 했더니 음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아예 합법화를 해가지고 국가가 완전히 관리를 해보자예요. 그게 근데 좀 웃기잖아요. 네. 마약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니 합법화를 하겠다는 건 그다음에 이 정도로 이 뭐라 그래야 돼 환각력이 센 거를 네. 지금 대마 가지고도 합법화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아편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뿅강하게 하는 그런 마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음에도 그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청나라 황실이 선택하는 게 강경책이죠. 그래서 이 강경책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차대신이라고 이 광동 지역의 이제 행정체계를 완전히 그 일임을 하는 거예요. 네. 임칙서한테. 임칙서가 가가지고 일단은 마약을 다 그 아편을 다 뺐습니다. 네. 중국 상인들뿐만 아니라 외국 상인들, 영국에 있는 애들 것까지 해고 아편을 다 뺐는데 순순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막 강제로도 뺐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티격태격을 합니다만 결국은 다 뺏어 버리죠. 그리고 네. 각서를 요구합니다. 그 영국에 있는 상인들한테 각서를 요구해요. 네. 팔면 사형에 처한다는. 아. 그러니까 완전 강경책을 쓰게 되고 그걸 다 뺏어서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네. 뺏은 아편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끝까지 간다 조진웅처럼 물에 흘려버려서 다시 내가 뒤에서 판매하고 이런 거 아니야? 바다에다 던져버려야지. 네. 불태우거나. 불태우고. 불태울 수는 없습니다. 냄새 나잖아. 아편 그러면 다 같이 꽁다. 불태우면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뽕파티. 파티가 되는 건데. 매립 매립. 그때 당시에 아편을 어떻게 하면은 희석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하다가 알아낸 게 소금물에다가 석회를 풀면은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광동 홍콩 앞바다 거기에다가 아편을 다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뿌려버리죠. 그걸 20일간 합니다. 와 분량이 엄청나. 분량이 엄청났다는 거죠. 20일 동안 그 작업 희석시키는 작업만 20일을 한 거예요. 그만큼의 양을 갖다가 버려버리는 거죠.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모양이 빠지게 됐어요. 네. 10년 만에 뒤집은 이 무역 불균형. 은으로 장사 잘 되고 있었는데 아편으로 요거를 다 뺏겼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역 자체는
영국이 한 무역이 아닌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공식 대응을 할 수가 없지. 이거 밀무역이었잖아요. 또 동인도 회사에서 밀무역을 하던 거니까.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요거를 뒤집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논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손해는 봤는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영국 강경책을 쓴 거는 임칙서와 중국 청나라 황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모양이 얼마나 빠집니까? 이거 아편 마약 팔아가지고 마약 팔아가지고 무역하던 거를 중국에서 못하게 했다고 전쟁으로 이걸 하자? 이거 모양이 빠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영국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던져요. 네. 전쟁 우리 할 건데 이거 우리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전쟁 예산을 편성하는 안을 던졌는데 영국의 하원에서 이거 갖고 엄청나게 논쟁이 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 총수죠. 야당의 그 야당 대표였었던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원인이 이 정도로 정의롭지 못하고 또 영국의 이번 전쟁과 같이 영원토록 불명예를 남기게 될 전쟁은 나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읽은 적도 없다. 영국 국기는 압력 높은 아편 밀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개양되어 있다. 만약 영국 국기가 지금 중국 연안에 개양되는 것처럼 밖에 개양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공포에 전율하게 될 것이다. 쪽팔린다는 겁니다. 이거 갖고 전쟁하다가는 나중에 이거 개쪽판다. 역사의 쪽으로 남을 거다라고 해서 이거 갖고 표결에 붙죠. 네. 요 글 자체로만 봤을 땐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얘기죠.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네. 이게 맞는 말이고 그리고 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됐죠. 아편 전쟁 굉장히 영국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전쟁입니다. 네. 역사에서는. 뭐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네. 사실 이 아편 전쟁만 봐도 신사는커녕 양아치의 전형이었죠 사실. 아이고 마약을 상강무역으로 팔아가지고 빨아다가 그 무역하는 게 그 차 한 잔 마시려고 차 한 잔 염가에 마시려고 아편 팔아가지고 했었던 거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9표 차이로 통과가 됩니다. 9표 차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9표 차이 하나로 영국이 양아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전쟁이 선포가 되는데 사실 전쟁 이후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인터넷은 www.보험장터.com,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뇌피셜 그놈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만 신청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떼 한 잔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험장터 이용하셔서 쓸데없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약관 같은 것들, 조건 같은 것들 좀 다이어트 하시고 네. 자, 필요 없는 보험은 빠르게 정리하는 게 이득인 경우도 많아요. 네. 계속 부으면 부을수록 손해인 보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보험은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들어놓는 게 더 도움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보험부터 줄이고 싶다는 생각 당연히 하실 텐데 네. 꼭 필요한 보험이라든지 네. 지금 이 시기 때 먼저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놓은 게 이득인 보험들은 또 오히려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아이들 교육보험 같은 경우 플랜 어떻게 짜야 될지도 고민이신 분들 많은 계실 텐데 네. 그 회사에 문의하면 그 회사 제품 좋다는 얘기만 해요. 자기 것만 얘기하겠죠. 비교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여기저기 비교하고 하는데 건강보험이나 그 외에 다른 보험들 같은 경우는 비교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장터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비교 평가가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마취구름 진정의 밤은 마요와 시어버터 7가지 식물성 오일을 넣었고요. 갑자기 난 트러블에도 바르실 수 있게 병풀과 알로에, 편백, 티트리 오일을 넣었습니다. 입술에 바르시는 립밤, 트러블 나거나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 바르실 수 있는 멀티밤으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마취구름의 제품이기 때문에 향료를 넣지 않은 순한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마취구름 같은 보습 크림은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는데요. 사용하기 쉽게 휴대하시기도 쉽게 100ml 2개 박스 포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전 버전과는 다르게 오일과 왁스의 비율을 맞춰서 부드럽게 발리고요. 보습력은 더 강화했습니다. 역시 향료 무첨가로 만든 순한 제품이에요.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 크림 네이버에 마취구름을 검색해주세요. 자,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건조함이 극에 달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 허벅지 쪽에 이제 좀 신경 써서 바르는데 며칠 또 까먹으면 금방 또 일어나더라고요. 맞아. 그만큼 건조함. 저희 집이 또 되게 건조하거든요. 따로 가습기를 지금 틀질 않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건조해지고 또 반려동물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좀 계속 신경 써서 발랐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관리 안 해놓으시면 봄에 이제 하얀 가루 떨어지는 네.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위들 어딘지 아시죠? 팔꿈치, 발뒤꿈치, 복숭아뼈, 무릎. 그리고 허벅지 안쪽 그리고 뒤쪽 이런 데가 많이 건조해지고 트거든요. 자, 그런 데 관리. 그리고 종아리, 종아리도 되게 잘 터. 자, 여러분들 맞아. 꼭 피부 관리, 보습 관리, 마취구름을 하시고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바를 수 있는 연가족 크림이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취구름이었습니다. 전쟁 시작과 동시에 거의 당연히 영국은 압도적으로 이미 무기 자체가 이 굉장히 유명한 배가 있어요. 에로. 에로는 이제 2차 아편 전쟁 때에 도화선이 된 배고 네메시스호라고 네. 그 당시 귀신배라고 불리던 네. 배인데 이게 뭐냐면 전체를 다 처음으로 네. 전체를 다 철로 만든 배. 아. 네. 증기기관 철. 이때 당시 중국 청나라는 여전히 범선, 나무로 된 범선, 아 이거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네, 노젓고 있었던 건데 증기로 된 거를 고속 전기선 이렇게 철로 하고 철갑. 이 대포를 360도 돌릴 수 있는 우와. 네. 아. 포를 요거 한 대로 끝납니다. 네. 요거 한 대로 그냥 다 휘젓고 다니면서 한포 사격으로 끝나는 거네. 네. 저기 남경까지 올라가 가지고 사실상 청나라 황제가 인정을 하죠. 오케이 알겠어. 여기까지 왔으니 그럼 우리 조약을 맺자 해서 맺어지는 게 남경조약, 난징조약. 난징조약. 이때 홍콩이 이제 할양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항구를 열죠. 음. 항구를 열고 본격적으로 영국의 상인들이 중국의 어떤 내륙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네.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항구의 숫자만 늘어났지 기본적으로 영국이 갖고 있는 생각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때도 1차 편전쟁 같은 경우에 청나라 황실이 생각한 건 조금 큰 지방의 변란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지방 변란은 언제나 있어. 중국에서는 특히. 네. 그러면 뭐 이 정도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영국이란 오랑캐가 일으킨 저기 광동 지방의 한 변란 정도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한 항구 정도 열어준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영국이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여전히 무역 적자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네. 아편도 합법화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아편 전쟁을 도발하게 되는 거죠. 성이 안 찬다고 또 벌인 거 아니야 전쟁을? 그렇죠. 한번 그때 이겼으니까. 네, 그때 등장하는 게 이제 에로 사건인데 에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에로호는 영국의 해적선이에요. 영국의 해적선인데 영국의 해적선인데 영국 해적선은 영국 국기를 달고 다녀요. 영국 국기를 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의 군대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에로호에 해적선이니까 당연히 서탈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해적을 검문 검색할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영국 국기를 내려버리고 니네 해적인데 왜 그래 영국 국기를 내려버리고 한 12명인가? 12명 정도의 영국인 해적을 납포해버려요. 근데 이거를 또 시비를 걸죠. 네. 국기를 훼손했다. 그렇죠. 국기를 훼손했다. 이거 나중에 운요 사건에서 네. 똑같은 일본도 수법도 예, 쓰죠. 조선에게 썼던 수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또 이제 영국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양아치 짓입니까? 이거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거 혼을 내도 내 자식은 내가 혼낸다. 요런 거겠지. 맞아요. 해적 네. 해적이라도 뭐 우리 해적인데 뭐. 그다음에 우리 국기 갖고 있었는데 왜 니네가 그래? 라고 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데 요때는 1차 아편 전쟁으로 항구가 열리다 보니까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열강들도 중국의 돈 냄새를 맡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거든요. 그 틈새 형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다가 자기네 물건 하나씩만 팔아서 4억 개라니까. 4억 개를 파는 거예요. 맛집은 소문이 빨라요. 그러니까 영국이 먹을 텐데 중국 가서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열강들이 붙습니다. 영국 옆에 프랑스가 붙고요. 네. 미국도 붙죠. 그래서 열강 연합군이 네. 중국에다가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항구도 더 열고 아편도 합법화하고 지금 광주에만 열려있는 광주만 홍콩 좁은 땅만 열어놨었던 거 넓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조차해. 요거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네. 2차 아편 전쟁이 터져요. 네. 그리고 텐진까지 오니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2차 아편 전쟁이야말로 진짜 청나라라고 하는 그 중화 사상이 무너지는 전쟁이거든요. 지금 텐진이면은 바닷길에서 강을 따라서 베이징으로 갈 수 있는 초입이 뚫린 거예요. 이러면 다 뚫린 겁니다.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이 먹힌 거예요. 한강 따라서 이제 저 김포 인천 쪽이 완전히 먹힌 거거든요. 네. 이때 처음으로 이 청나라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청나라 황제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텐진 조약이 맺게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텐진 조약을 맺겠다고 해놓고 이제 청나라 황제가 그걸 거부했다가 텐진까지 들어온 다음에 도망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네. 이게 오랑캐들이 베이징을 점령한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약탈을 했죠. 네, 엄청나게 약탈을 합니다. 지금도 대형 박물관이랑 루브르 박물관에 중국 물건들이 있거든요. 네. 이때 다 약탈해요. 자금성 약탈을 했죠. 자금성은 약탈을 하고요. 황제의 별궁이라고 되어 알려져 있는 이 원명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아예 부셔버려요. 이것도 썰인데요.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원래는 자금성을 부시려고 했대요. 자금성을? 그게 상징이니까. 근데 이제 자기네들도 자금성 혹시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규모가. 이거 무너뜨리면 일이 좀 커지겠다고 생각했는지 네. 자금성을 무너뜨리지는 않고요. 원명원을 무너뜨리고 대신에 자금성과 원명원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가죠.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면서 이때 텐진 조약이 미루어졌었던 텐진 조약을 결국에는 청나라 황제가 맺게 되면서 사실상 이때를 상징하는 그 언론에 있는 그림들 올라가는 만평 그 되게 유명한 만평이 있잖아요. 청나라 네. 그 사진이 화들짝 놀라고 있고 피자판처럼 네. 차이나라고 하는 피자가 나는 열강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아. 사진이 그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후로 열강 연합군이 들어와서 베이징을 점령하는 순간 그 이후로 청나라는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강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오랑캐도 맞고 영국, 미국 싫어할 만하네요. 그들의 역사에서는 그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굴욕적이고 굉장히 치욕적인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서구 열강 특히 영국의 그 야욕에 의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한 발자국 또 나아가 보면 우리 조선도 그렇고 사실 이때 당시 청나라도 그렇고 그게 갇혀진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이렇게 실리적으로 좀 서로 교섭을 통해서 외교를 하고 했으면 좀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근대화도 이루면서 자신들의 이익도 좀 추구하고 제대로 좀 이렇게 교역이 됐을 텐데 너무 일방적인 쇄국 정책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까지 홍콩도 뺏기고 전 국민은 아편에 중독되고 사실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제가 중국은 이미 자기가 완성된 체계야. 그렇죠. 걔네들한테 근대가 필요 없어. 중화 질서 안에서 굳이 그러니까 M장님 말씀의 세계관의 근대는 서양식 근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사람과 그치? 큰 근데 차이인 거지. 아예 차이가 존재하는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지 없는데 저놈들이 우리를 뺏어갔다는 거고 이제 생각은 이제 아니 근대는 더 문명화된대라고 생각해요. 그건 큰 저도 이 서양 그때 당시 서양 유럽의 문화 방식이 근대라고 하는 선입견을 저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근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대가 곧 이꼴 서양 유럽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근대라고 하는 이 시스템, 근대도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 시스템 자체는 유럽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됐죠. 세계관과 네. 저희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네. 여러분도 근대인들 아니면 전 근대인이에요? 저는 아 저는 근대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이입돼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네. 특히 저희는
해방 이후로도 일단 식민지를 겪었고요. 식민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본의 체제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잠식한 거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식민지적 근대지만 근대라고 하는 사고가 들어온 겁니다. 네. 그 이후에는 그럼 미군이 들어왔어요. 네. 미군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물론 미군이 식민 지배를 한 건 아니지만 네. 미국식 사고 방식과 미국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주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한국인들은요 이미 정근대 중국식 사고 방식 예전에 중화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네. 어느 정도는 탈피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 4,000년, 5,000년의 중화 질서만을 요구하는 중국인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게 좀 우리가 진짜 제3이 복잡하죠. 묘하지 사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사고 간의 세계관의 차이에서 현중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들이 홍콩을 이제 돌려받았을 때 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중국이 지금 이거를 회복한다는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2차 아편 전쟁 이후로 요때부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진핑 체제, 네. 시진핑 체제 이전, 그러니까 등소평이 우리 이제 세계의 문을 열고 중국이 다시 한번 대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할 때까지가 한 100년이에요. 네. 1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100년을 지웠습니다. 중국은 2000 역사가 됐군요. 네, 100년을 지웠어요. 네. 자기네들한테 100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차피 5,000년 역사 중에 100년 정도는 지어도 뭐. 근데 그 100년이 사실 굉장히 치욕적이거든요. 네. 2차 아편 전쟁 이후로 중국은요 완전히 개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장개석 편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군벌들이 하고 그 군벌들이 일본, 미국, 뭐 영국, 프랑스랑 서로 결탁해가지고 다 떼주고 네. 다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마오를 중심으로 한 또 공산당이 와가지고 국공 내전 벌이고 개판입니다. 이 시절의 100년. 네. 근데 그 100년이 굉장히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네. 지금의 전 세계인의 인식 구조를 뒤바꾸는 사건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자기들만 동떨어져 있고 지워버린다고. 네. 될 일이 아니지.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지워진 이 100년을 넘어서기 위한 지금의 중국의 행보는 너무나도 100년 전 영국과 닮아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영국 제국주의, 네. 이제 미국 제국주의, 이제 중국 제국주의, 약탈식. 약탈식.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안에서 한국은 정말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결국은 올 거예요. 대통령은 이미 버렸어요. 저쪽인가요? 대통령은 이미 중국은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일 것인가? 요거는 지켜봐야 되는 슬프지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뚜렷하게 선택하는 순간 뚜렷하게 한쪽은 버림받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쪽도 버릴 수 남의 없거든요. 나라예요? 남의 나라예요? 남의 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얘기를 안 듣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 걸 얘기를 안 들으시니까. 요즘에 중립외교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이제 실리외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짜 고도의 외교 전략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줄타기 외교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 얼마나 영리하게 그걸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저는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아편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전쟁을 겪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똥 밟고 피 밟는 거는 결국은 서민들입니다. 네. 국민들이고요. 근데 전쟁이나 어떤 이런 강경적인 이런 모습들을 쉽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동감합니다. 네, 이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구조 안에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전혀 좀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존심은 버릴 수 있어요. 자존심을 조금 버리더라도 실리적으로 챙길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저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존심을 버린 걸 티를 내지 않고 실리를 가져오는 것이 외교의 정수죠. 그럼요. 네, 그 외교의 정수를 펼쳐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언가를 하나 더 얻기보다는 하나를 더 잃지 않는 싸움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 남한산성의 이병헌의 입장입니다. 저게 아가리 속에 들어가더라도 국채를 보존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잃지 않을 싸움을 해야 되는데 계속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안타깝죠. 네. 중국인들과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구조 속에서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사고 방식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대국 굵기라는 혹시 CCTV에서 방영했던 네네네. 그게 뭐냐면
대국 큰 나라의 굵기, 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모토가 다른데 덩샤오핑까지는 도강량을 감춰서 내가 힘을 기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평굴기 또는 대국굴기라고 그렇죠. 해서 대국으로서 이제 앞으로 뛰어나가겠다. 이게 이제 시진핑 체제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 근데 대국 굵기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영국, 일본, 미국 이런 근대 서양 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어떻게 제국을 만들었는가를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화가 중국이에요. 그 말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 제국들이 폭력적으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식민지화로 삼고 저렇게 폭력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걸 중국식으로 다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에 있는 나라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외교술이 필요한 겁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이미 터미까지 온 게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려면 보조금을 받아야 경쟁이 되는데 미국에서 보조금 받으려면 중국하고 장사하지 마라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대통령도 미국 손을 잡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30조를 들여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워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네. 정말 더 많은 거를 잃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자존심이거나 무지거나 그게 중에 하나. 어쨌든 지금 턱밑까지 왔습니다. 이 삼성전자도 기로에 섰거든요 지금. 네. 아편 전쟁이 그런 면에서 중국의 어떤 것도 보여주는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는 게 많은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여러모로 지금 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늘 그렇듯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아주 중요한 또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내용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송소민 씨의 세 줄 요약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똥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아 우리나라 힘들어요. 진짜. 많이 힘듭니다. 아편 전쟁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